트럼프 이야기 부탁해요. 지금 오늘 대통령이요. SPC 갔다가 그 이야기는 따로 할게요. 그다음에 부산 타운홀 미팅 갔어요. 근데 오늘 이제 대통령실 그 들어가 보면은 홈페이지에 대통령 관련한 사진이 있는데 와 진짜 이거는요. 대통령 중심으로 찍지를 않아 사진사가 가끔씩 서운할 때가 있어. 근데 그런 거 있어. 사진을 내도 대통령 얼굴이 부은 사진을 내더라고. 아니 그 부은 걸 어떡해요. 뽀샵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가 그냥 다 보여주더라고요. 뭐 강행군을 하셔가지고. 자, 근데 일단 세계적 양아치 트럼프부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받는 거는요. 트럼프 자체가 사실은 이런 게 있어. 일본과 한국을 경쟁시키는 느낌이야. 시기도 비슷해. 한국은 지금 시한이 오늘부로 7일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일본이 이시바 이 새끼 참의원 선거 때 써먹으려고 막 미국 욕했죠. 근데 참패를 했다? 내용을 봤더니 일단 봐봐요. 어떤 식으로 지금 삥 뜯었냐면은 일본 1%포인트 깎을 때마다 25%에서 네. 깎을 때마다 대가를 요구했는데 약속 안 지키면 다시 25% 올린다. 이거 뭐냐면 완전 삥 뜯는 거잖아. 저거는 관세를 돈으로 샀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일본한테 25를 15로 내렸단 말이에요. 네. 이거 말고도요. 미국 무기 사주는 또 이면 합의가 또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사주는 거야. 근데 미국이 일본한테 요구한 게 우리나라 돈으로 757조입니다. 우리나라 예산보다 많아요. 전체 예산보다. 사람들이. 그거 투자해라. 그거 투자하면 지금 15% 내려주겠다. 이거 약속 안 지키면 다시 올린다. 야 이게 조직폭력배지 뭐냐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상식에 벗어나는 어떤 그런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 먹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그 깡패 짓을 하면서 막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이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내부적으로는 소비자 물가가 폭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자, 근데 봐봐봐. 그 이야기 계속 합시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이렇게 있는데 줄여주긴 했어. 아니 세상에 관세가 25% 저기 지금 인도, 베트남 같은 경우는 46이잖아. 네. 기업들 다 망하라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다른 이면합의나 삥을 뜯어가지고 저렇게 낮춰주긴 해요. 마치 선심 쓰듯이. 보통 있잖아요. 관세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한 EU 기준으로 보면 5%가 안 돼요. 그거를 뭐 25달러, 30달러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삥을 뜯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가 한 공약들이 있기 때문에 야, 왜 미국이 전 세계에다가 선심 써야 돼? 그런 공약이잖아요. 미국 중심주의, 그레이트 아메리카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요. 관세가 그렇게 붙으면 아까 야수님 이야기처럼 미국 사람들의 일단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야. 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쩔 그 수 첫 없죠. 번째가 네. 그건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이 세계 그냥 중심입니까? 그러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배타적인 국가들 입장에서는 니들이랑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야 내가 깡패니까 다 내 앞에 무릎 꿇어 그러면은 전 세계 국가들이 무릎 꿇냐고. 네. 불가능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미국이 저런 식으로 관세를 통해서 돈을 많이 받아낸다고 쳐요.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돈의 속성상 돈은 다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물가는 많이 올랐고 그러면 그 물가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는 건 대부분 약소국을 약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제 그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약탈하는 그런 행위들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죠. 돈의 속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국제 양아치예요 지금 네. 이 상황은.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극우라고 하는 애들은 바라바라 트럼프가 지금 뭐 윤석열 구하러 온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스탄 왔다 갔는데 아무 소식 그게 없지. 진짜 아픈 사람들이고. 근데 그런 상황 만들어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뭐 어제 그2 플러스 2 플러스 2 통상협의 돌연 연기됐다. 봐라 지금 트럼프가 이재명 싫어한다 그러는데요. 저거는 내가 봤을 때 길들이기 하는 건 맞기는 한 것 같아.
갑자기 뭐 약속을 잡아놓고 긴급 일정 생겼다고 하는 건 네. 도의적으로도 A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똥줄 타는 건 한국이라고 생각해서 저짓거리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양아치 짓이야. 근데 또 미국이 어제 그랬었죠. 한미 산업장관 무역 협상은 내정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도의적으로도 말이 안 돼. 지금 우리나라 이 플러스 2 해가지고 공항까지 갔어. 근데 그 80분 75분 남겨놓고 취소해서 비행기도 못 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양아치죠. 근데 저게 이제 미국이 고의적으로 무사시킨 건지 진짜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건지 이제 우리 확인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고의적 내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지금 트럼프의 미국 내 입지가 급속도로 약해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핵심적인 지지 세력이었던 마가 입장에서 네. 이 트럼프 퇴진 운동을 벌일 거라고 지금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그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이 생기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지금 뭐 SPC도 가고 부산도 가고 했지만 어저께 이재용을 만났잖아요. 왜 만났는지를 제가 알려드려요. 지금 우리나라 굉장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혁신을 많이 한 기업은 저는 SK라고 봐요. SK가 시대에 맞게 가장 뭐 재생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네. 많이 했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이 사람들이 이미 뭐 아리백부터 시작해서 국제적으로 지금 많이 앞서가고 있고 삼성도 반도체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 상당히 뒤늦게 출발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 구구조는 이런 거거든요. 아까 일본이 지금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게 우리나라 돈으로 757조입니다. 우리나라 예산보다 많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게 이면에서 25%에서 15%로 깎아주는 요구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548조를 투자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삼성이라든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미 한 137조 정도는 투자할 여력이 좀 있기는 해. 이것도 뭐 1년 만에 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요구가 548조. 약 550조고요. 한국이 할 수 있는 여력은 137조야.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이 우리 재벌 총수들 만나가지고 너 얼마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자 계획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3년 내, 5년 내, 10년 내에 투자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 숫자들을 쫙 합쳐가지고 트럼프 정부하고 어느 정도 협상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하겠죠. 이거는 뭐 설문조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일본 이시바 이 새끼가 757조를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기준이 생긴 거야. 한국하고 일본은 경제 규모가 비슷해. 그럼 일본이 757조를 투자한다고 약속했으니 그래도 니들은 한 550조쯤 해야 돼.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최대라고 해봐야 한 137조밖에 안 돼. 예. 그래서 일주일 남겨놓고 지금 길들이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극우들은 지금 한국이 망하는 소리 꼭 망할 것 같진 않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외교를 다각도로 펼쳐가지고 야 우리는 그럼 중국어 열심히 할게. 이게 있잖아요. 이런 게 열받는 게 이런 거요. 난 윤석열 이 새끼가 진짜 나쁜 놈인 게 윤석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중국과 무역량이 대략 수출 수입이 비슷했는데 한 25%쯤 됐어. 근데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중국의 비중을 확 줄여가지고요. 18, 19밖에 안 돼. 우리가 갖고 있는 비중이. 그러면서 미국의 비중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한 19% 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16% 정도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중국을 비중을 줄이고 미국이 올라간 게 아니라 중국의 비중이 줄어드니까 자연적으로 미국의 비중이 올라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중국의 비중이 19, 미국의 비중이 16이 된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러니까 미국 관세 협상에 있어가지고 한국이 약자가 돼버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을 대신해가지고 유럽이라든지 인도 쪽을 더 개척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윤석열 3년 기간 동안 내내 사실은 수출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지금 관세 협상하니까 우리가 더 불리해지는 거지. 진짜 양아치라니까. 아니 근데 윤석열이 워낙 그 재벌들 데리고 다니면서 떡볶이 먹이고 하면서 사실상 삥은 그때 더 많이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자동차 공장 미국에다 다 세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는 계속 더 뜯기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된
지금 다시 관세 협상을 한다고 하면 이게 8월 1일까지라는 게 누가 정한 거예요? 아니, 저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시간만 더 있으면은 트럼프가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도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국내 언론에서 이거 못한다는 식으로 때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놈들 매국노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네. 국익은 생각을 안 해. 왜 현대자동차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미국 관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 보도를 내기 시작하면 마음이 급해지는 건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처럼 안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전시 작전권 같은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같이 다 포함되면서 세계 양아치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8월 1일이라는 그 날짜 시한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합의한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통보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미국 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끝까지 미국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알았다고 할 수 없지 그럼 미군도 다 데리고 가고 할 수 없지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은 멈칫합니다. 어쩔 수 없거든요. 지금 주한미군을 생각하면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대중국 전략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주한미군이 빠져버리면 이 전체 미군의 전략 자체가 이렇게 틀어지니까 이거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애를 많이 썼는데 여기까지네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하면 돼요. 다음에 2년 되면 또 만나자. 아니 씨발 평택에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큰 미군 기지를 지어줬어. 우리나라 돈 들여가지고. 근데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 안 빼고 있잖아요. 얘들은 암적인 존재에 좀 가까워. 맞아.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전시 작전권 가져와야 돼. 대한민국밖에 없어. 전시 작전권이 딴 나라에 있는 국가가 세계 10위권 국가인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이 엄청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그리고 오늘 지금 제 감동 먹었던 건 역시 이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SPC 간 거예요. 정말 감동. 우리가 방송으로 SPC를 때리는 것도 수십 번인 것 같은데 사람이 빵 반죽기계 끼어들어가서 죽어버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그 SPC 하면은 유명한 빵 아이스크림은 다 SPC 거예요. 파리바게트 뚜레쥬르도 SPC 거지. 아니 뚜레쥬르는 아니고. 아니야? 그 뭐지? 파리크라상. 파리크라상. 네, 그것도. 다음에 저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던킨 도넛. 던킨 전부 다 네. SPC 겁니다. 그 상징적인 회사였잖아요. 야, 그 마치 신천지에 직접 들어가는 느낌. 내가 갈게. 그래가지고 저기서 오늘 앞에 영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야 대통령은 진짜 이런 맛이 이게 SPC를 때리려고 갔다기보다는 모든 기업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지 말으라고. 그 공장에 직접 간 거거든요. 근데 저 공장에 대통령이 뜨니까 허영인 SPC 회장부터 쫙 들어온 거예요. 저는 허영인이 진짜 반성해야 되고 SPC가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때문에 손 못 대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파리바게트 불매운동 하자를 세게 못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진짜 빵순이로서 저게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저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고 우리나라 빵값이 비싼 이유부터 시작해서 저 안에서 노조에서 정말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노조를 정말 모르긴 하지만 임종린 지부장이라고 유명하죠. 진짜 일반인이었는데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이 방금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대통령이 이제 나오니까 기다렸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하면 이제 경호원들이 막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부러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님 철저하게 조사해서 빵 만들다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고개를 돌려서 끄덕이며 알겠습니다라고 화답해 주셨다고. 야,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임종린 안 해. 진짜. 안 해. 제가 거기다가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SPC라는 기업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스스로. 맞아. 그러니까 SPC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연적 생태계가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사실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동네마다 빵집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 다양했던 빵집들이 SPC로 다 통일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치킨 프랜차이즈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겉으로는 브랜드가 다 달라도 닭을 공급하는 회사는 할인으로 통일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우리 경제를 건강하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SPC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짜 위험한 기업의 하나가 됐습니다. 맞죠. 지금. 그런데 돈은 벌어쳐 드시는데 오늘 대통령도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수님이 늘 주장하는 말 있잖아요. 한국은 생명의 값이 너무 네. 싸다. 근데 그런 측면이 있어갖고 이게 돈 때문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 듣고 계시니까 쉽게 알려드리면은 사람 하나 더 쓰면 되거든요. 근데 빵을 반죽하는 기계 그 큰 기계에 사람이 빨려 들어가서 갈려 죽어요. 둘이 하면 그게 안 벌어진단 말이야. 사람 하나 더 쓰면 되는 돈을 왕창 벌어. 천하통일 해버렸잖아 지금 SPC가 빵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런 큰 공업용 기계들은 안전장치가 있어가지고 센서를 켜놓으면 이게 사람 몸이나 어떤 사람 온도 같은 어떤 그런 그 인체가 감지되면 기계가 멈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기계에 안전장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 안전장치를 끄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절단 사고가 나고 사망 사고가 나는 이유가 대부분 그 장치를 끄기 때문이에요. 이거 왜 끄겠습니까? 생산량 때문에. 그게 작업 속도에 영향을 네. 미치거든요.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늘 한 이야기 중에 그거예요. 나도 산재 피해자잖아요. 본인이 기계에 끼어가지고 왼쪽이 장애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진짜 중요해요. 어저께 그 지게차에다가 사람 묶어가지고 대롱대롱 매달아 네. 그 이야기 오늘 바로 수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어저께 이재용 만나서는 국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SPC 공장 가서 사람 죽이지 말자. 인간적으로 죽이지 말자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 어저께 그 도울 선생하고 식사했잖아요. 도울 선생이 한 말이 그거 아니에요. 전태일이 대통령이 됐다. 저는 그런 종류의 마지막 대통령이라고 자신하는 그러니까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노동자 출신이 대통령 안 됩니다. 우리나라.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너무 선진국 됐어. 아니 양국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 도울 선생이 한 말이 난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우리 야수님 잘 알잖아요. 예. 전태일 열사의 동생분을 모셨던 보좌관이었기 네. 때문에 전태일 열사가 그 근로 기준법 예. 준수하라고 네, 네. 분신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청계천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데 그 전태일의 환생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인 거잖아요. 그 노동권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그런 제안을 했죠. 종로 3가역을 전태일역으로 바꾸자. 맞아. 진짜 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왜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반성 많이 했습니다. 왜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야. 왜 내가 의원님 모시고 의정 활동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반성하세요. 엄청 반성했습니다. 예. 예. 좋다. 자, 그리고 오늘까지 어제까지 소비 쿠폰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넘었다. 아마 주민등록상에 세대주인 분들은 어떤 은행이나 가고 신청을 하면 다 알아서 줘요. 숫자대로. 오동희 변호사 받았어요? 네. 정해서 몇 명이죠? 저 와이프는 본인이 거 받았고 저는 아이 3명과 4명 거 제가 그 받았어요. 세대주가 달라요? 그 이유가 뭐야? 미성 자녀들은 세대주한테 오는 걸로. 어쨌든 5명 받으셨네요. 네네. 네. 아, 그런 거였구나. 네, 네, 세대주의 문제가 아니구나. 네, 세대주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자 난 둘이 별거 하는 줄 알았잖아. 아, 미성년 자식들은 이제 세대주가 다 아, 그러면 그 지원금 받아가지고 또 안진걸 소장이랑 한잔 하는 거예요? 저희 의왕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의왕에서 알겠죠. 의왕으로 오시면 모시겠습니다. 지금 이거 신났고요.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그 네. 소비 그 이제 오프라인상에 종이 쿠폰 구하려고 그 주민센터로 어르신들 그 들어가시는 모습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애잔해. 여러분 이재명 안 찍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어머니 몇 번 찍으셨어요? 아, 다 검사하고. 나 1번 찍었어 1번. 이쪽으로 오시고요. 그러면서 신청하면 그 다음 날 이렇게 주죠. 예, 24시간 네, 내에. 24시간 안에. 네. 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지금 이거 쓰세요. 그리고 이것만 쓰시면 안 돼. 평상시 쓰려고 했던 것도 써야지 마중물이 되지. 야 이거 나왔으니까 이걸로만 쓰고 나머지는 안 쓰겠다 하시면은 그나마 소비 기대 심리가 엄청 높아졌잖아요 지금. 네. 통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쓰시고 해가지고 내수를 좀 돌려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저는 그 SPC 간 거나 저 소비 쿠폰이나 맥락은 같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사람이 생명이에요. 자영업자분들이나 실제로 돈이 없었고 못 쓰는 분들은 생명이 관한 문제야. 사람 살리는 일이라고 이게
저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 이재명 대통령 찍지도 않았으면서 열심히 받으러 가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뭐 욕하면서 뭐 그 소비 쿠폰 받으러 가시던데 나는 그거 진짜 이상한 분들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있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 서민들이 안 좋아. 그러면 정부가 뭘 해야 돼요? 윤석열이 아무것도 안 했어. 그 사이에 윤석열 마누라는 온갖 뇌물 받고 비리를 서들렸단 말이야. 그럼 국가는 뭘 해야 되냐고. 여러분 세금 왜 내셨냐고. 이럴 때 국가가 손 내밀어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SPC 공장 가는 것처럼 그 고마움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 아이씨, 알았어. 네. 이제는 찍을까? 아 진짜 열받네. 아 이거 아셔야 된다니까. 무슨 미래 세대를 위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미래 세대 위하시면 받지 마셔야죠. 그러니까. 국가에 다시 반납하셔야지. 그러니까 미래 세대 걱정하면 병원을 안 가셔야죠. 네, 이렇게 병원 그 투어를 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지금 현 정부 같은 잘하는 정부로 이렇게 국론이 통일되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막 현혹돼가지고 소비 쿠폰은 받아서 쓰긴 쓰는데 미래 세대를 말하는 건 너무나 이율 배반적이잖아. 에이. 자 어쨌건 우리 대통령 오늘 공개된 사진 보니까 얼굴이 많이 부으셨던데 건강 챙기시면서 하세요. 그게 진짜 국민을 위하는 길이에요. 대통령 그렇죠. 아프다는 소식 들려봐요. 네, 롱런 하셔야 됩니다. 네. 혹시 압니까? 브라질 룰라처럼 2번. 2번 할 수 있어요. 자, 그 3617도 만나요 하셨는데 3617도 맞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방송으로 내드렸는데 그래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영치금 넣어준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윤석열도 받는다. 본인이 신청해야 주는 거여서 한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받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대리 수령. 여러분 정확히 알게 됐어요. 네. 여러분 성인들은 무조건 본인이 신청하시고 네. 자녀들은 세대주가 같이 신청한다. 네. 이거였었군요. 그러면 세대주가 김건희니까 받아서 서초구에서 써야 되면은 의왕에서 못 쓰네. 서울에 쓸 수 있을 걸? 네,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 쓰니까 네. 의왕이 안 되네.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의왕에서 쓰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있잖아요. 일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 카드를 색깔별로 달리해가지고 네. 뭐 15만 원 받는 세대, 25만 원 받는데 달리했다고 하는 것을 딱 찍어가지고 그 일종의 경로하는 대통령 보면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실무자들이 잘못한 거 100번 맞습니다. 그렇죠. 그건 기획 단계에서 안 걸러준 거 자체부터 반성을 해야 지금 돼요. 지자체장들이 다 벌벌 떨고 네, 있어요. 네. 너무 잘하니까. 네. 네. 나이 성남시장하고 도지사 해본 사람이야. 아, 이게 오늘 또 그 SPC가 갖고 대통령이 딱 그 디테일하게 질문하는데 그건 못 당하겠더라. 아니 진짜 SPC 가신 건 저 진짜 감동해요. 진짜. 최고입니다. 울라 그러지 마. 또. 아, 진짜 너무 눈물 나 진짜. 자, 1부 마치고요. 저 광고 짧게 하고 재밌는 짤로 가겠습니다.